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썸네일 제목에 있듯이 우리 명리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풀이, 통변이라고 하죠. 요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의가 오고, 그 다음에 사주는 사실은, 이추만 딱 보면은, 사주 유돌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길흉이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사주 이론이. 그 이론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음 시간이니까 이제 첫 번째 명리학은 우리 명리학은 왜 필요한가? 필요성이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그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사에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명주를 가지고 자기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같은 정해졌어도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요. 효율성이 달라진다. 즉 바로 가느냐 아니면 작은 데를 거쳐 가지고 가느냐, 그러한 그 효율성이나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문이 이 명리인 거예요. 이 명리를 가지고 도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이런 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사랑 이런 건 종교성인데, 욕심을 버려라 이런 건 다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명리학은. 절대 돈이, 종교니, 사랑이니, 욕심을 버려라. 그런 것들은 종교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인간의 길과 흉을 논하는 학문이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자 사주를 떼어놨죠? 부자 사주. 어제 제가 기축, 임자, 이민. 자, 이 사주를 딱 보고 이것은 직장이에요, 직장. 이쪽은 사업이에요. 자, 금묘 화질상 이게 말년의 자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에 가면 반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우선 이거 보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운이 온다 해도 직장 승진이지, 여기 직장에 다니면은 그렇게 엄청난 부를, 1000억대 되는 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알면, 당신은 불을 다루는 곳에, 이거 비겁이죠? 비겁. 옆에도 경쟁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곳에 인연을 해라.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점에
처분을 해라. 여기 때 처분하면 안 돼요. 예. 그 시골의 땅을 이게 조상공이죠? 예. 이런 것은 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골의 땅을 이때 처분하면은 이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서 처분을 해라. 이런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게 요 사주를 보고 내는 거예요. 그 이초인 거예요. 이초뿐이 안 걸리잖아요. 아,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네. 씨앗이 있네. 화는 여기 멀리 있네. 이게 딱 보고 그 결정이 바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초 사주학이라고 했죠. 2초. 그러기 위해서 이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 명리학이 왜 필요한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길과 흉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해주고 효율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 네. 이게 명리학을 배우는 필요성이에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명리학은. 두 번째는 뭐냐? 그 명리학의 우리 이게 명리학에 나오는 팔자. 네? 팔자는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걸 보고 운명을 판단할까? 이게 매우 궁금하시죠? 자, 만약에 올해가 2022년 지금 7월 6일이다. 6일 지금 7월 7일이죠. 네, 7월 7일. 7일이면 7월 7일 지금 15시다. 네. 자, 이걸 보고는 이 숫자만 나온 거죠. 이게 디지털화 됐으니까. 7월 7일 15시구나.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가 이민년, 지금 정미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미일이라고 합시다. 한번 만사를 볼까요? 네, 정미일, 신유, 을미. 자, 같은 날짜를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표시가 되어 있냐면, 미라는 속에는, 미라는 계절을 보고 여름이다. 7월이라고도 여름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순간 이 글자 자체가 미월이라는,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 7월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글씨 자체가 불이 들어있어, 불. 정화가 들어있고, 나중에 이것도 지장간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불이 들어있고, 목이 들어있고, 토가 들어있어요. 땅에 온갖 뜨거움이, 새싹은 다 죽어가면서, 대지의 이파리들은 슬슬슬 떨어지면서, 대지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구나. 이게 기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7월달은 내가 7월달이라는 걸 연상해야 돼. 7월달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미국의 7월달은 틀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 미자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뜨겁구나. 나무들은 이제 점점 시들어 가겠구나. 여기서 금이 자라겠구나. 열매를 맺고 있겠구나. 지금 대지에 열매를 맺겠구나. 이러한 이 글자를, 유돌자를 보면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월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죠. 이 열매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어쨌든 열매가 익어가는구나. 물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물도 있겠구나. 지금 장마가 지금 내리죠. 올해 비가 장마가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안에 육친으로 금년에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이 안에 뭐 돈도 있고 우리 재라고죠, 관도 있고, 여기 직장, 명예, 뭐 외할머니 뭐 다 있어요. 어머니, 인성, 글과 학문, 자격, 문서 등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판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성이 이거거든요. 어머니가 매우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 이 과외를 잘 익히고 있구나.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구나.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돌자를 보고, 우리 명리학에 쓰는 유돌자를 가지고 이 평면화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평면의 시간과 공간을 개념화 딱 시키면은 시, 공간, 온도, 습도, 시, 공간, 온도, 습도,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제가 첫 번째는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명리학에 쓰이는 글자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운명의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는가? 그 지금 계절에 나무는 어떻고, 풀은 어떻고, 그 다음에 태양은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의 코드인 거예요, 코드. 이것을 2초 만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2초 만에. 이 사람의 돈은 지금 돈을 다 소비해서 돈을 다 지금 을목이죠? 여기 을목이 돈입니다. 여기 돈이 여기 곳곳에 있어요. 이 돈들을 다 문서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초 사주하게 2초 사주와, 사주. 그냥 보는 대로 읽는 거예요. 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 두 번째는 명리학에 들으는 팔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개인의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 유돌자 안에 시간, 공간, 온도, 습도, 상황이 전부 녹아져 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하는 시간이 2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초. 그래서 저하고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사주예요. 동일사주. 아니,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운명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운명이 동일해야 되냐? 질문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딱 하나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함정이 있고 여기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뭐냐? 오늘 이민, 정미, 신유, 을미죠? 자, 여기 났습니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관이에요, 관. 관이 이거 봐서는, 공직, 아니면 공공산하기관. 왜 하늘에 있고 여름에 뜨겁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 인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사주체의 기본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전적인 그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즉, 자기 할머니가, 이거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이 관이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가 그 시절에 엄청 똑똑하고
뭐 일제시대 때 유학을 갔다 오고 외할머니가 유학을 갔다 오든지 그 시절에 뭐 엄청난 부자였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많이 써먹은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 평균보다 잘 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관직은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사주가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 좀 밑에 이 밑에 그룹에 직장 인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 특이하게 그 집안이라든지 거기서 특정 이거 별이죠. 별입니다. 별. 이거는 궁이론인데 이건 별입니다. 그 별을 많이 썼어. 그런데 그 별이 충분하게 영향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와 같이 별이 지금 지고 있어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써먹으려고 하면 이 할머니는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많이 썩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략은 음양인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사용했으면, 조상 때 많이 사용했으면 나는 그만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퀄리티, 이 캐파를 늘리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사주래도 일단 조상, 그 다음에 배우자, 여자는 남편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유전자가 틀린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충분히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혹시 할머니가 오래 사셨냐, 할머니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어머니가 좋은 학교를 나오셨는지, 어머니 형제들 어떠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기준을 변화시켜야 돼요. 기준을.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니까 동일사주가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기준을 낮췄다 높였다 하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명략은 왜 필요한가? 제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기륭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명략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글자, 유돌자를 가지고 운명을 판단할 수 있냐. 이건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글자와 성분들이 역할을 표현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은 이초 안에 사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일사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 태어난 지역. 강남에서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하고 저기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 틀리지 않습니까? 북한에 태어난 사람하고 한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틀립니다. 지역. 이 세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일사주도 그 사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상의 삶의 내역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조상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도 누군가의 조상이다. 조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나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내가 쓰고 좋게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선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상조 문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주, 이렇게 명리학을 풀어가기 위한 이제 입문하기 위해 질문이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컴팩트하게 설명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오늘같이 이제 이민년, 정미월, 신유일, 을미시다 이렇게 하면은 딱 보고 공무원이니? 직급이 있겠네? 딱 보고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만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할머니가 어땠느냐, 외할머니가 어떻느냐, 엄마가 직장생활 하냐, 엄마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냐, 이런 것을 이제 하면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초 사주학입니다, 2초. 예,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인이 하나, 둘, 셋, 너 애인이 3명 있었구나. 이게 부인이냐, 이게 부인이냐, 이거 부인이냐. 어쨌든 이 사람 인생에 중요한 여자를 3명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라면. 그래서 이 초 안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이제 그 여자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하나 조금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여기 연락 주시면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요성, 그 다음에 유돌자가 어떻게 해서 기록을 판단할 수 있는지, 계절에 따라서 글자의 향방을 알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일사주. 그것은 조상의 코드, 내 배우자, 태어난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주 풀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초에 대해서, 기초라기보다는 이론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데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명리학 이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궁금해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